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트럼프 효과는 좀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3대 지수는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0.69%로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4%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사이에 테슬라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가상화폐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제법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테슬라가 10% 가까이 좀 상승을 했고요. 니콜라라든가 리비안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결제 관련해서의 종목군들과 금융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IT 기업들의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MSCI 한국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대, 8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훼손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상당히 좀 투심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시장의 흐름들도 일단 좀 약하게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야간 선물 시장이 0.7% 정도 밀렸습니다. 결국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일단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좀 상당히 부진하고 금투세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의 자금 이동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쪽으로도 상당히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유입이 되는 수급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환율에 대한 영향,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까지도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약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리포트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왔는데요. 신흥시장 쪽에 있어서의 상대 강도는 외환위기 수준으로 좀 회귀했다라고 좀 리포트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흥국의 상대 강도가 좀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금 구간대가 이 자리대죠. 반대로 선진국 시장들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는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좋은 그런 과정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막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마 지수는 추가적으로 오늘 하락 출발을 좀 하겠지만 PBR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0.89배, 오늘 조금 더 밀려서 출발하게 된다면 0.8배대까지 좀 진입을 합니다. 지금 장부가보다도 평가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 있어서는 완전히 좀 소외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죠. 1,400원대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줘야지만 일단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수급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환율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오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 쪽의 선물입니다.
어제 장중에 6천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장 막판에 다시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일단 누적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줬었던 외국인이 일단 매도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점은 일단 아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주식이 지수가 너무 많이 빌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번 옵션 만기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제 반등에 대한 시발점을 좀 찾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 갭 하나가 있어요. 여기 갭 하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요 자리대를 메꾸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일단 60분봉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 2510포인트 자리대가 일단은 갭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자리대를 메꾼다라고 하게 되면 2500포인트 전후 이 자리대에서 일단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도 수정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21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특히나 어제 이 음봉 자체를 보게 되면 단기 평선하고 또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변동성이 나와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2500포인트 지수로 2500포인트 전후로 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든데 여기에서 그래도 이슈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 시대 K바이오 탄력받을까 뭐 이런 얘기 뉴스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죠.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박스 하단권역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CDMO 쪽에 ST팜 같은 경우도 일단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대를 한번 노려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이넥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국 우선주의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오늘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게 되면 ABL 바이오라든가 어,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스페이스X 코리아셋 위성 발사를 좀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 발사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 이 부분들로 이미 좀 반응이 나왔어요. 반응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럼 조정을 좀 활용한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에 따른 뭐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가장 강한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또한 마찬가지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HVM 같은 경우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나 일단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까지는 왔어요. 일단 뭐 얘도 저 경고 딱지를 붙어 있고 정고점권여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한국항공우주가 인수를 하는 제노코 같은 경우도 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단기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접근을 해봐도 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일단 고가놀이 좀 진행 중인데
일단 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뭐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나쁘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내년에도 이 일정들이 다 있어요. 내년 분기마다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88,000불 돌파했다라고 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 뭐 우주항공 쪽이나 가상화폐 이런 쪽 기업들은 제법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서 뭐 종목분들 같은 경우 우리 기술이라든가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핑거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투자증권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 박스 이 고점자리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종목을 좀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 쪽에 있어서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루시드와 니콜라가 각각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럼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쪽에서 스페이스X의 LG 엔솔의 배터리를 탑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통형 쪽에 있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LG 엔솔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밸류체인 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LNF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러면 이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일단 전기차 쪽에 있어서 스페이스 X 쪽에 있어서 포함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쪽으로도 수급이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보게 되면 테슬라 한국 부분들 밸류체인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머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SKIT, 엔캠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WCP,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아예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고, 오늘 2차전지 쪽에 있어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리튬 기업이죠. 알버말 같은 경우가 이게 추세를 뚫어버렸어요. 리튬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리튬, 소형주 쪽에 리튬을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기업들이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양극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들어오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인데, 그럴수록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 지나면 전 여전히 연말 시장, 연초 시장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힘들 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